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천만 뉴스 시간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새로운 소식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요. 요즘 이 국채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채. 그것도 한국 국채가 아니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트럼프 때문에 미국 국채 투자자 개미들이 뭐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관세 쇼크를 딛고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 채권 시장은 여전히 지난달 그 관세 쇼크 당시에 이 가격의 폭락에서 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난 4월에 초에 이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미국의 장기채 투자들의 그런 손실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보니까 4.541%까지 올랐어요. 14일. 지난달 11일 기록했던 4.495%를 넘어섰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달 4일에 3.999에서 9일날 4.325로 갑자기 튀어올랍니다. 엄청난 슈팅이 일어났죠. 장기채들이 대거 폭락을 해가지고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또 준 바 있습니다. 이 주가 폭락에 따른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에 금이 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도 이제 관세의 그 강공책에서 한 발 좀 물러나요. 그러다 보니 90일 유예를 또 발표를 하죠. 90일 유예. 이후로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지난달 30일에 4.167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달 들어서 다시 또 오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데다가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그 장기물의 금리 상승 폭을 키운 거죠.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정이 미국 의회에서 진행이 되자 보니까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4.5%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 달러에서 27년 2조 3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장기 국채 부담을 줄 거로 예상하는 그런 전략가도 있더라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장기채의 그 ETF 수익률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거죠.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상승이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됩니다. 여기에 또 15일 달러당 원화값이 1390원 초반대로 강세를 보여요. 1450원대에 미국의 채권 ETF를 매수했던 기투자들은 이게 환오픈이죠. 환오픈 ETF의 경우 환율로 인해서 또 평가 손실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환율로 또 피보고 또 ETF 주가 또 빠져서 피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3개월간 그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가 7.4% 하락을 했고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역시 6.5%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코덱스 거 미국 10년 국채 선물도 한 1.9% 하락을 했습니다. 이들 ETF는 환해지형이라서 달러값 하락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장기물 투자 상품이죠. 이 투자 상품이라서 이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값 하락 영향을 크게 이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달러값이 내려온 시기이고 금리 역시 더 오를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미국 채권을 매입하기는 좋은 타이밍이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흔들렸을 당시에 국내 채권에 대한 최저가 매수기를 제공했듯이 트럼프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커진 미국 국채 시장은 매수기를 주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하는 연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당장 정부 부채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장기물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한국 채권 가격이 향후 가격 하락 여지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난 4월 말에 2.58위까지 떨어졌던 한국국제 10년물 수익률도 벌써 2.73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1% 기준금리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 관세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모두 장기금리 선반영된 수준인데 다음 달 대선 이후로 장기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1분기 국고채 30년물을 대거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국고채 현 선물 순매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연구원도 있습니다. 일단 요즘 채권 가격이 참 안 좋을 겁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짜증이 날 겁니다.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또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국내 증시 순매도를 끝내고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이달 1일부터 14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1조 1258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순매수를 했고요. 이 외국인을 9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시킨 1등 공시는 하이닉스입니다. 같은 기간 하이닉스의 주가 등락률은 16.06%에 달하네요. 이외에도 APR 1481억 원, 두산에너빌리티 1354억 원, LIG 넥스원 1254억 원, HD 현대미포 1117억 정도 됩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간 거죠. 반면에 매도세는 주로 삼성전자가 이끌었네요. 마이너스 6,512억이니까 주가 자체는 3.4% 올랐는데 대부분 개인들의 매수세 덕분이다. 개인들이 3,324억 정도 됩니다. 이 밖에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보니까 LG엔솔 1,435억, 셀트리온이 1,289억, SK텔레콤 931억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매월 국내 주식을 순매도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을 1조 7,067억 정도 순매수한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 8월에는 마이너스 2조 8,016억, 9월에는 마이너스 7조 6,400억, 그리고 10월에는 마이너스 4조 6,500억 이렇게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도세를 일관을 했죠. 올해 상반기에도 2월에 마이너스 4조 1260억, 3월에는 마이너스 2조 1450억, 4월에는 10조 1262억 등 계속해서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미국에서 유발된 무역 갈등 영향이 점점 작아지고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좋은 겁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뉴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